민선 7기 출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구청장 당선인들은 무엇을 공약했고 어떤 구정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가 제안한 518m 높이 타워 건립을 놓고 위원회 안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 광주와 전남에 최고 19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재수사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선 북한 이슈에 묻혀 특히 기초단위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구청장 당선인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걸었고 민선 7기의 구정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김민정 기자가 민선 7기의 구정을 살펴봤습니다. 구청장 당선인들은 굵직한 개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당선인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낙후된 동구 골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 서대석 서구청장 당선인은 빛고울 노인타운만큼 큰 제2 노인복지타운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국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벌려야 된다 이런 생각. 김병래 남구청장 당선인은 한전공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을 남구에 유치하고 푸른길 공원을 하나 더 만들고, 문인 북구청장 당선인은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 법 테마파크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인도 한전공대를 유치하고 어등산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 확충도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동구는 마을별 복지 거점센터를, 서구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광산구는 공공돌봄센터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체로 각 구의 현안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골고루 공약에 포진됐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과 권한 때문에 이할 자치라는 지적을 받는 기초단체장의 역량으론 지키기 힘든 거대 공약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관행처럼 내걸렸습니다. 중앙당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선거 풍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특히 민선 7기 광주자치구의 경우 기초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으로 재편돼 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화두에 새 지평을 열어야 할 민선 7기가 낡은 관행, 한계와 작별하고 동네 속으로 얼마나 더 파고들 수 있을지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를 상징하는 518m 높이의 타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어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빛의 타워는 518m 높이의 건축물에다 타워 상부에 반경 1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혁신이 7개 분과 가운데 도시재생 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이용섭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뒤 이 당선인을 지지했던 양양자 최고위원회 공약이 반영된 셈입니다. 도시재생 분과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5.18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조형물이 필요해 타워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내부에서조차 온도차가 있습니다. 광주시정의 철학을 정립하는 민주인권 평화분과에서 관점을 달리한 겁니다. 저희 분과 특성상 5.18 정신과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종합적인 기념사업 속에서 광주를 구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과하고는 관점 차이가 약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타워가 민주인권 평화라는 도시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랜드마크로서의 볼거리와 제대로 된 5월 정신의 구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겁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함께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5.18 빛의 타워가 민선 7기 들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 수사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부 사실관계를 보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이 당선인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장 관사가 폐지된 지 4년 만에 다시 부활한 데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권위주의의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자신의 집이 없어 관사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시민 혈세를 우습게 하는 발상이자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보다 인구가 많은 대전과 인천도 관사를 두고 있지 않고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적지 않다며 광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용섭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민선 7기 시장 공간으로 쓸 아파트를 3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에 최고 190mm, 시간당 7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물폭탄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가 자라기 시작한 노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애써 키운 고추도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내일이 해만 뜨면 싹 나 죽고 저거 이렇게 다 빨아져 버려요. 싹 수그러져 버려요. 골목길과 마당이 강물처럼 차올랐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물길을 걸어 집을 빠져나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비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배수 관문마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바닷가 인근 농경지는 100헥타르 넘게 침수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사용 도로들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민들은 엉터리 배수 관문 관리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있어야지 연례 행사 해버리면 안 돼요. 너 꼭 제사 돌아온 기분이에요. 영화 촬영지로 관광 명소가 된 골목길 축대 벽도 부서졌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장맛비는 해남 산이면 193mm 등 남부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주택과 축사, 도로 등 침수 피해 신고만 40건이 넘고 2,000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항로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20에서 40mm가 더 내린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30일쯤 장맛비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6,800톤이 넘는 세월호를 순식간에 넘어뜨린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모형 실험이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2,000톤 규모의 외력이 세월호에 작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대형 수조에서 세월호를 25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 물살을 가릅니다. 교류의 영향을 고려해 사고 당시 세월호의 속도보다 시속 3km가량을 빠르게 달려보기도 하고 조타 신호를 전달하는 기기 이상을 감안해 조타 최대 각도를 넘어선 40도까지 적용하며 수십 번을 반복해 주행합니다. 본격적인 외력 실험에 앞서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과 근사한 조건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엔진이나 그 러더나 타나 이런 걸로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움직임으로는 설명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배 바깥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실제 모형 실험에 앞서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2,000톤 수준의 힘이 선체 외부에서 작용해야만 실제와 비슷한 회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연구소 측은 과도한 외력은 모형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고 우선 260톤가량의 힘만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When the force would have been higher than 260 tons, the stabilizing fin would have been broken off. 올해 초 이뤄진 1, 2차 모형 실험에서는 수직 방향으로만 외력을 실험했다면 이번에는 앞과 뒤, 좌우 모든 방향에서 힘을 가해볼 계획입니다.
세월호를 넘어뜨린 원인 모를 힘의 크기와 방향 등을 찾아보기 위한 외력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행복주택 361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공급되는 면적은 16, 26, 36제곱미터로 3가지 타입이고 임대 보증금은 1,300여만 원에서 3,200여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8만 2천 원에서 19만 2천 원까지입니다.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를 민주인권 평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민선 7기 시정혁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송재영 민주혁신평화분과위원장은 광주시정의 전체적인 철학 정립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가칭 민주인권평화중심도시 추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 내 관련 부서인 인권평화 담당관실의 기능 강화를 당선인에게 건의하고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위한 광주시민대학과 인권평화재단 설립도 건의했습니다. 광주지검이 수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세화IMC 전 부회장 등 전 경영진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회장과 자금팀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하청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27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세청과 함께 이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기업인 세화IMC는 한때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였습니다.